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향후 200년 안에 반드시 지구를 떠나야만 한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세상을 떠나기 수개월 전 영국의 한 언론에 남긴 말입니다. 호킹 박사는 인류는 머지않아 멸종에 가까운 대재앙을 직격탄으로 맞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행성의 충돌이나 화산 폭발 외에도 인공지능과 기후변화, 핵전쟁, 변종 바이러스 등도 인류에게 언제라도 닥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인자로 본 것입니다. 호킹 박사의 말대로 인류가 지구에서 계속 생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들이닥쳐도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시의 재앙을 가까스로 넘기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재앙은 또다시 산더미처럼 많죠. 과연 지구는 먼 미래에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인류는 지구에서 언제까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편에서는 지구와 우리에게 닥칠 끔찍한 운명에 관한 과학자들의 예측을 살펴볼까 합니다. 과학자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을 기반으로 열심히 지구와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의 현 운동 상태 값을 의미하는 우주 인자값까지 분석하여 천문학, 천체물리학, 지질학, 생물학, 입자물리학 등 다양한 분야로 해석하고 있죠. 물론 당장 내일의 일기예보도 자주 틀리는 마당에 머나먼 미래를 예측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연구의 진척 및 수정에 따른 변동의 소지 또한 매우 크다는 점은 염두에 두고 봐두시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그린란드 해빙이 녹아 생기는 현상인 지구의 해수면 상승입니다. 지구의 내륙은 실제로 점점 바다에 잠기고 있는데요. 100년 후에는 해수면이 1m 정도 상승해 물의 도시인 이탈리아 베니스가 바닷속으로 사라지며 200년 후에는 해수면이 3m까지 상승해 샌프란시스코, 암스테르담, 함부르크 등이 바다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8000년 후에는 지구의 기온이 8도 정도 상승하면서 북극의 빙하는 완전히 녹아 사라져버리고 해수면은 6.5m가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세계의 많은 부분이 바다에 잠겨버립니다. 일본은 이미 잠겼을 것이고 한반도는 물론 중국의 중부 내륙까지 바닷물이 차올라 거의 모든 내륙이 바다에 침식돼 지구에서 인류의 삶의 터전이 매우 좁아집니다. 떼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높은 지대의 땅을 사십시오. 8000년 후에는 분명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화산의 폭발 규모를 구분하는 VEI라는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폭발 규모가 큰 것이죠.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은 VEI 지수가 8인데 지수가 8인 초화산 폭발은 지구 역사상 고작 4번만 일어났을 뿐이죠. 지질학자들은 지수 8의 초화산 폭발의 지진 주기가 점점 가속화되어 약 5만년에 한 번씩 폭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8의 마지막 초화산 폭발은 지금으로부터 27,000년 전에 일어난 타오포 화산 폭발입니다. 예상대로라면 지구는 25,000년 후 초화산 폭발로 인해 모든 것이 화산재로 뒤덮이게 되며 이에 따라 지구는 거대한 기후변화를 맞게 될 것이고 인류에게는 큰 고비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화산 폭발은 약 2800만 년 전에 발생했던 라가리타 칼데라 폭발인데 이 폭발의 규모는 인간이 만든 가장 강력한 핵폭탄인 차례bom바보다 무려 10만 배나 강력했죠. 오랜 시간을 두고 항성을 정밀 관측한 결과 항성들은 느리지만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조금씩 천구 위에서의 위치를 바꾸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유 운동에 따라 우리가 알던 지금의 별자리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될 것이고 살아남은 인류는 별자리를 결국 다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인류미래연구소의 닉 보스트럼 박사는 지금으로부터 50만 년 안에 지구에 약 1km의 소행성이 떨어져 폭발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지난 1908년 러시아의 퉁구스카강 근처에 크기가 60m인 소행성이 떨어지면서 폭발했는데 이 폭발로 인해 순식간에 서울의 3.5배 넓이의 숲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당시 소행성 충돌의 위력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85배에 달했죠. 그 충격으로 25km 안에 8천만 그루의 나무가 쓰러지고 450km나 멀리 떨어진 곳을 지나가던 기차가 뒤집혔습니다. 고작 60m의 소행성의 폭발이 이 정도인데 1km의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는 전 지구적 재난으로 멸망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분명 지구와 인류에게 끔찍한 피해를 입힐 것입니다. 판구조론의 선구자인 윌슨은 대양 분지가 주기적으로 열리고 닫힌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쉽게 말해 긴 시간 동안 지구의 대륙들이 조금씩 움직이며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기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현상에 근거하여 추측해보면 초대륙이 형성되면 분열되고 이동하다가 다시 초대륙으로 모이는 기간을 3억 년에서 5억 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5천만 년 후 아프리카가 유라시아와 합쳐지는 것을 시작으로 2억 5천만 년 후에는 10여 개의 판들이 각자 변형되고 한데 모여 새로운 초대륙인 판게아 울티마 대륙이 만들어집니다. 뭔가 이름이 그럴싸하죠. 달은 지구에서 매년 조금씩 멀어지는데 이에 따라 달의 인력이 지속적으로 약해져 조수 간만의 차도 점차 완화되고 태양과 달이 완전히 겹쳐 보이는 개기일식을 더는 볼 수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슬슬 지구 종말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태양입니다. 10억 년 후에 태양은 지금보다 10% 정도 더 밝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 지구의 평균 온도는 47도에 달할 것이며 수분은 모두 증발하여 우주공간으로 날아가 버리고 육지는 점차 모두 사막이 됩니다. 또 태양의 열기로 인해 지구의 표면은 지속적인 풍화작용이 진행되는데 이로 인해 이산화탄소의 수준이 감소되고 광합성을 할 수 없게 돼 지구상의 모든 식물종이 멸종됩니다. 식물이 사라짐에 따라 새로운 산소는 더 이상 생성되지 않게 되며 식물을 주식으로 하는 초식동물은 굶주림으로 모두 멸종될 것이고 이런 초식동물을 주식으로 하는 육식동물은 물론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가 엉망이 됩니다. 13억 년 후에는 다세포 생물은 전부 사라지고 단세포 생물만 살아남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10억 년 후를 기점으로 하여 더는 인간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현재 평균 온도가 영하 63도에 이르는 화성은 태양의 빛이 밝아짐에 따라 오히려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것입니다. 10억 년 후의 인류는 아마도 지구를 버리고 모두 화성으로 이주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창설하여 100명의 승객이 탈 수 있는 화성 왕복 우주선인 스타쉽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야심찬 목표로 2050년까지 화성의 테라포밍을 통해 화성에 100만 인구의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가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10억 년 후의 미래 지구를 생각한다면 그를 열심히 응원해줘야겠습니다. 이제 지구 외핵의 회전이 완전히 멈춥니다. 그리고 지구의 자기장은 완전히 사라지죠. 이에 따라 오존층도 완전히 파괴되며 지구의 모든 표면에는 태양으로부터 나온 고에너지 입자에 직접적으로 노출됩니다. 생명체는 진작에 사라졌겠지만 지구는 더욱 끔찍한 행성으로 변합니다. 생물뿐만 아니라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기기도 태양 입자의 피폭을 받아 작동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지구의 표면 온도는 극에 달하여 평균 약 147도에 도달합니다. 이 시점까지 힘겹게 살아남은 단세포 생물들도 결국 파멸을 맞이합니다. 지구에는 더 이상 그 어떤 생명체도 살지 못합니다. 지구는 점차 지옥의 행성이라 불리는 금성과 비슷해지죠.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며 수십억 년에 걸쳐 하나의 은하로 합쳐져 밀코메다 은하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은하 변두리에 위치한 태양계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밤하늘은 거대 은하가 합쳐지는 엄청난 별들의 춤을 볼 수 있는 황홀경이 펼쳐집니다. 태양은 중심핵에서 수소가 완전히 소진되고 주계열성에서 중거성 단계로 진입합니다. 태양이 점차 적색 거성으로 변화하기 시작하며 지금의 크기보다 무려 200배나 커집니다. 현재 태양의 반지름이 약 70만 킬로미터이니 200배라면 1억 4천만 킬로미터가 되는 것이며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인데 적색 거성으로 변한 태양이 지구의 바로 코앞까지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측은 의견이 분분한데요. 태양이 질량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이 뒤로 물러나게 돼 태양이 흡수되지 않는다는 이론도 존재하지만 결국 태양의 기조력에 의해 태양에 흡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의 적색거성 단계까지 버텼다 하더라도 적색거성이 된 태양은 표면 온도는 낮지만 지구로 방출시키는 열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져서 지구는 뜨거운 열을 견디지 못하고 지표면에 있는 암석까지 녹아내려 지구는 마그마의 바다가 됩니다. 태양이 적색거성에 이르면 화성도 파멸을 면치 못합니다. 지구와 같이 불구덩이가 되죠. 앞서 지구 멸망을 피해 화성으로 이주했던 모든 인간들은 살아남기 위해 또다시 화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정착해야만 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한다면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이 생명체가 살 수 있을 만한 온도가 되죠.
태양은 적색 거성에서 백색 외성이 되며 질량은 현재 질량에 반토막이 납니다. 이에 따라 중력이 약해져 남아있는 모든 태양계의 행성은 소행성 등과 충돌하거나 외부 항성의 중력 등에 서서히 태양 궤도를 탈선하며 미지의 외계로 서서히 흩어집니다. 기어코 우리의 태양계는 완전히 끝이 납니다. 태양계의 완전한 해체까지는 최대 1000조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이때까지 인류가 생존해 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살아남은 인간들은 파멸의 미래를 예측하고 이미 오래전에 태양계를 떠났을 것이며 여러 항성계에 걸쳐 뿔뿔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구라는 영혼의 고향을 버리고 우주의 떠돌이가 된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로 더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우주의 모든 별들은 언젠가는 그 힘을 다할 것이고 우리의 태양계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우주가 필연적으로 소멸될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이 올 때까지도 혹시 설마 의외로 행여나 기적같이 인류가 살아남는다면 이제는 다른 행성계가 아닌 다른 차원의 우주로 진입해야만 합니다. 생명체로서 어디에선가라도 계속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말이죠.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